서울의 한 고등학교. 이곳에 공부의 신 강성태가 학교를 찾았습니다. 고등학생 수험생들 사이 강성태는 연예인 못지 않습니다. 원래 되게 고3들 많이 응원해주시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냥 응원받는 분이라서. 공부의 신인 그가 고등학교를 찾은 이유 아시겠죠? 채널 서핑을 하다가 고3 수험생들에게 자신의 공부 비법을 강연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태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의 공부 비법은 무엇일까요? 공부가 뭐죠? 몰라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 공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구나 이렇게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를 먼저 한 선배로서 공부의 신으로서 그의 공부 비법 강연을 시작합니다. 비법 하나. 1 곱하기 3은 3 곱하기 1보다 크다. 같은 게 아니었나요? 1 곱하기 3과 3 곱하기 1이 있죠. 뭐가 더 크죠? 한 권의 책 혹은 하나의 개념을 3번 반복해서 보는 것이 3개의 개념이나 책을 한 번씩 보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이거 하나 더 훨씬 효율적이라는 뜻이거든요. 뭐가 공부냐? 그럼 문제집을 틀린 게 이제 나왔을 때 그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몇 번이고 다시 풀어보고 잘 이해가 안 되면은 개념으로 다시 돌아와서 기본서를 몇 번이고 반복해보고 써보고 이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다시는 틀리지 않게 만드는 그 과정이 공부거든요. 그 전까지는 공부가 아니에요. 메모하셨나요? 비법 둘. 한 가지도 빠짐없이 쉬지 않고 필기를 하세요. 저는 필기할 때 특징이 뭐냐면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한 권의 노트에 모든 과목을 다 적어요 그날. 그리고 거의 연습장이나 다름없어요. 그냥 다 써요. 이거 진짜 글씨도 막 개판이고요. 막 쓴 거니까 이거 과목별로 이제 따로 또 정리를 합니다. 쓰면서 할 때도 일단 머릿속에 조금씩 끊어서 머릿속에 넣고 안 보고 써요. 근데 효율이 확실히 한 3배 이상 됩니다. 숲을 보고 공부하라? 숲을 보라는 말 어떤 공부법일까요? 목차가 있으면 목차만 보고 그 개념을 적는 연습을 했거든요. 심지어 저는 목차를 외웠어요. 복사해가지고 몇 장 가지고 다니면서 목차를 외웠거든요. 전체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인 숲을 보는 거죠. 공신 멘토로 다시 강성태가 말하는 공부 비법. 수험생 여러분들 공감이 되셨나요? 경험한 것도 비슷하고 하니까 저희 어려운 부분 이런 거나 이런 게 좀 더 공감할 수 있었고 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어서 좋았어요. 성적 때문에 좌절할까 봐? 왜 저도 되게 내가 머리가 나빠서 안 되나 능력이 안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성적 때문에 그런 학생 진짜 많은데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나 이런 게 완전히 꺾여지는 경우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 가장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공부의 신 강성태를 키운 어머니는 어떤 분일까요? 큰아들 성태를 장가 보내고 집엔 부모님과 막내 아들 세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평일에 일을 하시는 어머니는 주말이면 큰아들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자 회사의 대표가 되면서 성태는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난 게 5개월 만입니다. 오랜만에 성태가 오는 날이면 집안 분위긴 명절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음식을 차리는 건 아닙니다. 엄마표 된장찌개만 있으면 성태에겐 진수성찬입니다. 군에 가면은 많이 먹이고 엄마들 마음에 좀 잘 먹인다 그러면 이제 고기를 생각하고 그러는데 엄마가 해준 된장찌개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된장찌개 집에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때 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 앞에 엄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라는 그 말이 좀 기억에 남으면서도 그때 당시 좀 결혼해서 딸이 있는 아빠가 된 아들이지만 엄마 눈엔 아직 어리기만 한 성태. 두부 안에 들어가면 이거 뜨거워서 뒤니까 식혀서 먹어. 아니 두부는 다른 거하고 달라. 안에 들어가면 더 뜨거워. 올해 30입니다. 아니 그래도 어른도 아빠도 더러 그러시는데 안에 막 뜨거워가지고. 두부 먹을 때마다 이 말씀하세요. 이제 안 할게. 아니 해도 돼. 어렸을 때부터 둘째와는 달리 청개구리 같은 성태는 늘 어머니 시선에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겐 생생하기만 한 성태의 어렸을 때의 기억. 어릴 적 성태는 어떤 아이였을까요? 약삭 빠르지 못하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좀 어리버리하면서 제가 좀 산만했어요. 어렸을 때. 산만. 그렇다고 뭐 막 남 앞에서 나가는 거 그렇게 되게 겁 많았었는데 그런 거는 잘 못했는데 하여튼 좀 산만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침착한 성격으로 바꾸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똘똘하고 귀여운 아이가 얼마나 산만했을까요? 성태는 자라면서 한자리에 진득하니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엄마에게 성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청개구리 아이였죠.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러주면 그걸 집중해서 이렇게 듣지를 않으니까 어릴 때도 이렇게 파출소에 가서 제가 아이를 찾아온 적도 있고 그리고 또 5학년 때였는지 초등학교 뭐 그런 독립기념박물관 거기 갔을 때 제가 나중에 인편에 들었는데 아이를 잃어버려갖고 우리 아이가 따로 있어가지고서는 그 관광버스가 아이들 단체로 먼저 올라오고 나중에 이제 그 학부형 차로 선생님하고 이렇게 한번 올라온 적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산만하던 성태가 어떻게 공부의 신이 되고 기업의 대표를 할 수 있는지 어머니에게도 비법이 있었습니다. 아 먼저 어떻게 하더라. 이거 진짜 몇 년 만인 거야. 이걸 잘 서울대 후배이기도 한 동생과의 장기 한판. 어렸을 때부터 장기는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땐 거의 이걸로 친구면 항상 이거 꺼내고 저 혼자서도 놀기도 하고요. 거의 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산만하고 집중력이 흐렸던 성태에게 장기판을 사줬습니다. 학교를 들어가기 전 6살 때부터 시작한 장기. 게임하는 내내 머리를 써야 하는 장기는 한 수 한 수 둘 때마다 집중력과 사고력이 쌓였습니다. 일부러 져주기도 한 아버지, 칭찬을 아끼지 않은 어머니 덕에 성태는 자신감도 키울 수 있었죠. 장기에 이은 퍼즐놀이도 어린 성태에겐 늘 손에 익던 놀이였습니다. 집중력이 일단 있어야 되겠죠. 퍼즐도 그렇고 장기도 그렇고 몰입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뇌 개발에도 그 몰입을 하면서 머리를 안 쓸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반복적으로 하면서 굉장히 그게 속도가 빨라지더라고요. 성태 같은 경우에는 아기 때지만은 이렇게 뭐 중간서부터나 뭐 어느 부분 이렇게 이어지지 않는 부분에서도 반복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탁탁 집어 넣더라고요. 수학 문제 풀 때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다가 이제 답을 딱 찾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장기도 뭐 몇 수 앞을 내다봐야 된다고 하는 건데 수학이랑 정말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었어요. 공부가 그렇듯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공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집중을 하고 사고하느냐가 관건이겠죠.
산만한 아이 길들이기 비법. 어머닌 성태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동네 서당을 보냈습니다. 3년간 서당을 다니면서 성태는 저절로 오래 앉아있는 연습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됐을 땐 집중력이 필요한 서예를 배웠습니다. 서당 3년, 서예 1년. 아이의 집중력은 점점 키워졌습니다. 단지 집중력만을 기르기 위해 서당을 보내고 서예를 배우게 했을까요? 어머닌 한 발 더 앞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를 방문을 하면 가정집에서 하는데 일단 들어가면 이제 절을 하면서 인사를 드리고 그런 예절 교육도 배우고 또 일반 학원하고는 많이 차별화가 되죠. 일반 학원은 이제 그 시험 문제 하나 더 맞기 위한 반복 학습에 의해서 이제 점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한문은 우리 이 생활에 밀접하기도 하고 아마 이 언어 쪽에서 고등학교 공부하는 면에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정말 재미없었어요. 한자 그거 무슨 정말 옛날 내용이잖아요.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예절이나 도덕 이런 건데 너무 지겨워가지고 진짜 어거지로 그냥 앉아있다 오고 그런 시간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제 궁극적으로 고등학교 때 언어 영역 공부할 때나 아니면 한문 과목 있잖아요. 그때 이제 뭐 그래도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익숙하고 아는 것들이 있으니까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터득한 사자소학과 한자는 반듯반듯하게 한자를 쓰면서 반듯한 마음과 집중력을 키울 수 있었고 사춘기가 되면서 학교에서도 서기를 도맡아 할 정도가 됐습니다. 밥을 먹고 난 후 두 아들이 어머니 일을 돕겠다며 손을 걷어붙입니다. 10년 전부터 어머니는 모유수유 일을 배우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러스트로 그리고 요거는 포토샵에서 했어. 코드도 엄마가 제작한 거야. QR코드까지만. 이걸 배워가지고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거. 저도 이렇게 못하거든요, 디자인은. 공신닷컴 회사 소개 동영상 이런 거 제작해서 보내줄 때도 있고요. 네, 솔직히 대단해요. 제 주변에 친구 어머님들이나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이 정도로 하시는 분 본 적 없거든요. 고마워. 진짜 고마워. 진심이지. 돈을 벌려고 시작한 일은 아닙니다. 단지 배우고 싶고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두 아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어머니를 보고 자랐습니다. 평일 오후 어머니는 산후조리원을 찾았습니다. 산모에게 모유수유 지도가 있는 날입니다. 아는가 보다. 해볼게요. 아기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몸이 마주돼야 돼요. 마주되고 엄마의 유도 높이에 입이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조금 짧긴 한데. 좀 늦은 밤이건 새벽이건 산모가 필요로 하면 어머닌 무조건 찾아옵니다. 그저 남을 돕는 일이 뿌듯하다는 이렇게 어머니. 아기가 이렇게 물어줘야 돼. 이렇게 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충격이 가면 내 세포가 흔들리니까 좀 살살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문질러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엄마 쭈쭈 많이 먹고 건강하게 커야지. 응? 놀랬어? 매일 만나는 아기들이지만 볼 때마다 어머닌 성태 키울 때가 생각납니다. 엄마의 외모와 성격을 쏙 닮은 성태. 그때는 이쁜 줄도
몰랐어요. 뭣도 모르고 나가지고 키웠던 것 같아요. 자라선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까지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것과 제 행동이랑 정말 많은 부분이 닮아 있거든요. 가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건 그 어머니의 모습인데 내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네. 뭐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그렇게 꽤 안 부리고 꾸준히 뭔가 쉬지 않고, 물론 제 능력이 여러모로 부족한데요. 특히 뭐 이런 사업 운영이나 아니면 뭐 배운 것도 적고 한데, 그럼에도 뭐 그나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어머니로부터 그런 부지런한 거 배웠기 때문이지 싶어요. 공부의 신이라고 해서 학교 다닐 때 줄곧 1등만 하진 않았습니다. 비평준화 고등학교를 간 성태는 꼴찌에 가까운 성적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꾸준히 공부하고 성실한 아이였던 성태는 3학년이 되면서 성적이 오르게 됩니다. 경상북도 점촌에서 초등학교 2학년 무렵 서울로 전학을 온 성태. 약하고 왜소했던 성태는 아이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한 방법이 공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성태가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아 자신감을 찾은 데는 늘 아들 주변을 관찰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성적이 오르지 않아 성태가 예민할 때에도 어머니는 아들을 기다려줬습니다. 아들의 짜증에 화를 낼 법도 했지만 어머니는 화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수능을 앞둔 고3 무렵엔 성태에게도 엄마에게도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심각한 피부 질환은 성태를 더 힘들고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최대한 성태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한 발짝 물러서서 성태 옆을 지켰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에게 어떤 위기에서든 비 오는 날 우산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아이하고 이렇게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좀 청개구리 기질이 있더라고요. 엄마가 요구하는 거는 전부 반대로 가려고 하고, 저도 약간 그런 옛날에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약간이 아니고 저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심이 없는 척 하자. 그렇지만 관심이 없을 수는 절대 없어요. 제가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뭐 마음은 간절하지만은 그 내색은 안 하고서는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따라오겠지,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아들의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그렇듯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에겐 가까이 가서 잡아주기보단 필요할 때 손을 내미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막 저희 어머니께 진짜 힘들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도 꿋꿋이 버텨주시고 저한테 뭐 이렇게 안 좋은 말씀하신다거나 항상 뭔가 격려를 해주셨고 잘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고, 물론 저희 어머니도 그 당시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신 걸로 아는데, 그래서 주변에서 보신 분들이 진짜 생불이다 이런 말씀하실 정도로 그런 존재셨어요, 그 당시 저한테는. 자식에게만큼은 살아있는 부처가 돼주는 어머니. 어머니는 성태의 수능 100일 전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성태가 깨어나기 전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는 요즘도 조금은 힘든 일을 택한 아들을 위해 불공을 드립니다. 제 자신에 대한 기도는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오로지 제일 이런 얘기는 하기가 좀 그런데 1번이 성태였었어요. 맨 처음이 성태. 네, 항상 그게 그렇게 제 뇌리에 박혀서 그런지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게 몸에 배서 그런지 지금도 이렇게 오면은 그게 익숙해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고 이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은 성태가 집안의 상간마마라고 우스갯소리를 할 때도 있었지만 큰아들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속마음은 다릅니다. 친정어머니가 44세 낳은 늦둥이였던 어머니. 친정어머니가 연로하셨을 때 23년간을 모시고 살며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어머닌 성태에게도 친정어머니에게도 죄를 지었다 생각합니다. 이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엄마가 보이더라고요. 그게 어떤 돌아가신 후에 모든 게 이제 엄마 탓으로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그 아이들한테 미안한 것도 이제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그런 모습을 엄마한테 행동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다는 그런 것들이 제 행동이 이제 아이들한테서 더러더러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뉘우치게 되면서 이거는 내가 이제 회개하는 뜻에서 아이들한테 모든 것을 감수하고 잘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 성태는 어머니의 염려와 달리 어머니의 부지런하고 착한 심성을 닮아 잘 자란 청년이 됐습니다. 서울대를 나와 좋은 연봉,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었지만 성태는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저희 이 공신 식구들이 다 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쁜 일이죠. 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매일 보면서 일한다는 거 행운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빈부와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멘토를 만들어준다. 대학생 시절 열정 하나로 의기투합한 교육봉사 동아리 공신을 어엿한 사회적 기업으로 설립. 대한민국의 교육 분야에서 창의적인 발상을 인정받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성태분이 가르치는 그런 멘토링을 통해 성장한 친구가 이제 대학교 1학년에 들어와서 그 친구가 이제 공신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선수는 구조가 이제 제가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육 전문가들이 혹은 정책 기반가들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직접 본인이 뛰면서 그걸 부딪히면서 해결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선배가 후배를 이끌고 또다시 그 후배가 선배를 다시 또 다른 후배를 이끄는 그런 구조가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공부를 신나게 하자는 의미에서 이름 짓게 된 공신.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에게 공부 멘토 한 명씩 만들어주자. 어머니가 자신의 우산이 되어주었듯 자신과 똑같은 모습의 학생들에게 성태는 튼튼한 우산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옆에 앉아있는 언니 오빠들 공신 멘토들처럼 멋진 이런 사람이 돼서 나중에 공신이 되실 거라고 믿고요. 공신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날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